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역사입니다.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이름이 말해주듯 영토를 크게 넓힌 왕이었습니다. 광개토 왕릉 비문에 보면 국부미는 오곡풍숙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라는 풍성하고 백성은 많으며 오곡은 풍성하게 무르익다 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고구려의 광개토왕 집권 시기 땅이 넓어지고 인구가 급속히 늘어났으며 농업 생산이 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글귀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광개토왕 집권 시기 고구려 사람들이 북방 영토를 개척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광개토왕 집권 이전인 370년대에 이미 고조선 고토 회복을 완료해 서쪽으로는 대릉하 하류에서부터 의무려산 줄기 개선까지,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침양에서도 서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요하 중류 지역에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광개토왕 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락 5년, 그러니까 395년 대왕은 비려가 고구려 사람들을 납치하고는 돌려보내지 않으므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토벌하였다. 부산을 거쳐 염숫가에 이르니 그 세계 불악과 6,700영을 격파하여 노획한 소, 말, 양의 떼들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에 왕은 행차를 돌려 양평도를 지나 북풍 등 요하 부근의 영토를 시찰하고 사냥을 한 다음에 돌아왔다. 여기서 비려란 거란인들인데 구체적으로는 거란 8부의 하나인 필혈부를 말합니다. 부산은 지금의 무순 서북방 일대로, 염수는 지금도 내몽골 각지에 있는 염지, 그러니까 소금못으로 흘러드는 강의 하나로 시라무렌강 유역 일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란은 고구려의 국경 지역에 자주 침입해 들어와 재물을 약탈하고 고구려 사람들을 납치해 가곤 했습니다. 378년 9월에도 거란은 고구려 국경 지역에 침입해 들어와 8개 부락을 습격하고 노략질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 후에도 거란은 여러 차례 고구려 경내로 들어와 노략질을 일삼는 등 침략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집권한 첫 해인 392년 남방 진출에 나서 백제와 격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일부 병력을 떼어내 거란에 대한 정벌전쟁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는 거란군 500여 명을 사로잡고 거란에 납치되어 갔던 고구려 사람 1만여 명을 구출하여 고구려 내 안전한 곳으로 이주토록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95년에는 서북 지방에 있던 거란의 한 부족인 비려가 자주 침입해 오므로 광개토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비려 정벌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 정벌 전쟁을 통해 고구려는 거란의 일부를 고구려에 복속시킴으로써 고구려 서북부 국경 지역을 대폭 확장해 고구려 영토를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비려에 대한 징벌을 끝낸 광개토왕은 다음으로 숙신, 그러니까 말갈에 대한 정벌을 단행하였습니다. 숙신은 2세기 초 무렵에는 고구려와 무역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기도 했지만 그 후 고구려를 자주 침범해 와서 징벌을 받고 3세기 말에는 고구려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숙신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고구려에 침입해 들어와 노략질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광개토왕은 398년 숙신에 대한 정벌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광개토왕 비문에는 광개토왕이 영락 8년, 그러니까 398년 식신, 그러니까 숙신에 군대를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이고 가태라국 주민 300여 명을 잡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이런 군사행동에 겁먹은 숙신은 이후 고구려의 해마다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숙신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한반도 중부 강원도 지역에 있던 예맥 세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강원도 중부지방의 예맥 세력은 일찍이 기원 1세기 무렵부터 고구려에 복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중부지방이라면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지대인데 392년에 신라가 고구려에 볼모를 보내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그 어떤 중간지대 또는 독자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고구려가 이미 자신의 확고한 영토로 고착되어 있는 강원도 지방의 예맥을 징벌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락 8년 초에 나오는 식신은 한반도 중부 지역에 있던 예맥이 아니라 숙신입니다. 숙신은 장광재령, 북부의 동쪽, 목단강 하류 지역에 있던 종족으로 음루족의 후예이자 말갈족의 전신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280년 10월에 숙신이 고구려 국경을 침범해 왔기에 고구려의 서천왕이 동생 달기를 보내 그들을 쳐서 부여의 남쪽 오천에 600여 호를 옮겼고 6, 7개 부락을 항복시켜 송령으로 삼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개토왕릉비에는 광개토왕의 숙신에 대한 군사활동을 정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식신, 토곡을 돌아보게 했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광개토왕의 숙신 정벌은 아직도 고구려에 복종하지 않고 있던 숙신에게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을 시위함으로써 고구려에 복속시키기 위한 군사활동이었다는 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일로 대부분의 숙신족은 고구려에 순응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편입되었으며 그 후 점차 고구려에 흡수되면서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해 왔을 때 고구려 군에 합류하여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진출로 고구려는 자신의 영역을 훨씬 북쪽으로까지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광개토왕은 동부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285년경 부곡저 땅 북부 지역에 세워진 동부여는 처음부터 고구려에 조공하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나면서 조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고구려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동부여의 많은 귀족들과 백성들이 고구려에 귀순해 왔지만 남은 일부는 고구려를 침범하는 세력들과 연합해 고구려를 침범하려 했습니다. 이에 410년 광개토왕이 직접 동부여 정벌에 나섰습니다. 광개토왕은 일거에 동부여 64개의 성을 점령하고 1400개의 촌을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여의 수도성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당황한 동부여 왕은 곧바로 황복했고 여러 명의 대신 관료들도 광개토왕에 복종했습니다. 동부여는 다시 고구려의 속국이 되었고 494년에는 고구려에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이렇게 광개토왕은 숙신과 동부여 정벌을 통해 고구려의 영역을 동북쪽으로 크게 확장했습니다. 실로 광개토왕 집권 시기는 고구려 역사에서 강대한 국력을 과시하던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고구려가 이루어놓은 역사 발전의 공적 뒤에는 진취성과 상무기풍이 강하고 용감한 고구려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